자,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세트형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지수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셀트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와 좀 연동이 조금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제는 지수가 뭐 급락을 해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 다른 바이오주들은 뭐 시장이 좀 오르고 할 때는 뭐다 상승을 했었는데 딱 유독하게 이제 빠져있는 바이오가 두 종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로직스였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뭐 오히려 더 하락폭을 홀딩스도 그렇고 하락폭을 더 늘려나가는 또 그런 큰 폭의 하락이었죠. 그죠? 로직스가 2.7%,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그리고 이제 에피스 홀딩스는 3.15% 하락했거든요. 셀트보다 더 많이 내렸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그래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오늘도 뭐 이렇게 만기일이기도 한데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 어쨌든 낙폭을 크게 줄였죠. 그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연기금 쪽도 또 기관 쪽 부분에서도 막판에 좀 걸어들인 것 같아요. 외국계도 뭐 약간 자정 성격에 이제 매매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다가 좀 말씀드려서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오늘도 삼전닉스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는 뭐 상승을 좀 했죠. 그죠?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밤에 ADR 상장을 또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단기 낙폭이 또 심했었고 그래서 내일은 좀 삼전닉스가 또 반등을 좀 주면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냐면 코스닥이 좀 약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전쟁이라는 또 이런 뭡니까 그죠? 악재적인 큰 요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불안한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삼전닉스, 특히 이제 레버리지 쪽,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손해를 봤으니까 빨리 복구를 하려면 2배짜리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주식시장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현물로 시작을 해요. 그죠? 현물로 하다가 이제 손실을 보고 깡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곳이 선물 쪽이에요. 선물 쪽. 선물은 아무래도 이제 또 현물보다는 빨리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선물에서 실패하는 투자가 가는 곳이 이제 옵션 쪽이거든. 옵션. 옵션은 뭐, 그죠? 도 아니면 뭐니까. 그게 이제 과거부터 주식시장에서 실패자들이 밟고 나가는 코스예요. 처음에 주식에 입문을 해서 그 다음에 선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가는. 근데 최근에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삼전닉스의 레버리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들이 코스닥이 어쨌든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주가가 좀 많이 내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막 어쨌든 팔아제껴서 지금 막 그쪽으로 가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딸내미가 미국 반도체 최근에 좀 급락을 했어요. 그죠? 미국 반도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가 넘었을 때 3분의 1을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미국의 반도체 레버리지 그죠? 3배짜리야. 3배짜리. 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그게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다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30% 팔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밑에서 또 더 간다는 것을 보고 파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아. 근데 그걸 막 지금 뭐야. 개인들이 막 사고 팔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우리가 웩더 도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마디로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이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뭐 콱
막 그냥 가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좀 혼란이 심하고 또 개인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요. 그죠? 이게 이제 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팔아서도 거기 가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다른 이제 셀트 손실을 어쨌든 못 봤으니까. 그죠?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다. 그 시장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그죠? 그리고 아무튼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코스닥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무튼 코스닥이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대바닥권에는 근접을 했어. 그죠? 대바닥. 대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작년 25년도 연초와 24년도 연말의 저항대거든요. 저항대가 얼마입니까? 저항대가 바로 770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 6월, 7월, 8월 달에 지지대. 우리 저항을 뚫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지대 가격대가 774포인트대예요. 그죠? 오늘 794포인트로 꼬리를 이제 조금 오늘은 올랐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대바닥을 보여줬다. 이 코스닥이 어쨌든 3월에 급락, 4월에 좀 반등 주다가 그 이후에 무너진 게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2배짜리,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렸었잖아.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거 이해를. 그래서 오늘도 막 요즘 계속 기사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오늘도 뭐 거래 대금의 거의 뭐 83%가 삼성닉스, 레버리지, 뭐 삼성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쪽에 막 지금 그러니까 장중에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삼성도 막 플러스 14,5천원 갔다가 또 마이너스 막 7, 8천원 갔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 시장이 아니죠. 이게 펀더멘탈이 뭐 아무 필요 없어. 이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그러나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놀아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항상 개인들은, 그죠? 시장의 세력들의, 그죠? 놀아나다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세력애들도 별거 아니거든요. 걔들도. 돈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작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주식에서 가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과거 알고 이제 보면은 뭐 맹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앙드레 코스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죠?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뭐 매매를 막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도 과거에 어릴 때는 매매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시장 좋을 때는 막 매매해서 돈 벌고 막 이것저것 해주고 또 깨지면 굶고, 정권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정권사 지점장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그죠? 그 집 살 돈 가지고 주식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 친구는 정권사에 입사를 하고, 그죠? 또 한 친구는 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그죠?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은행 지점장으로 나왔던 친구는 집이 두세 채가 있고, 정권사 지점장 출신은 전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더라. 이게 주식시장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죠? 또 주식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사회 매스컴에서도 많이 듣잖아. 특히 뭐 전원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식차를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김보선이라든지 또 뭐 누굽니까? 영구 그런 친구들은 맨날 기가 얇아가지고 정보 가지고 하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 주식은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맨날 경제 TV를 보시는 분들 그냥 경제 TV는 아침에 이제 시황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시황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막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지가 하지 말라고. 요즘 이제 그런다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뭐 사놓고 제가 사고, 저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큰 뭐, 그죠? 전혀 주가에 움직임이 없는 부분들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뭐, 작전하는 친구들 보면 뭐 이상한 종목도 그런 종목 가지고 뭐 하잖아, 그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지금이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또 여타 다른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고점 대비 쭉 밀리니까 그저 불안하잖아요. 응? 이거 팔아야 되는 건지 또 이 시점에서 또 레버리지를 삼성전자 뭐 닉슨 레버리지를 사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마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석대로 뭐든지 정석대로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일봉을 보니까 어쨌든 일봉이 아무튼 주봉상으로 보니까 이제 그 정도면 저점이 나오는구나. 일봉으로 봐더라도 그렇죠, 그죠? 딱 걸리잖아요. 과거에 어디 2025년도 연초에 고점, 25년도 6, 7, 8 박스권 하반 거기에 이제 딱 왔잖아. 여기가 뭐라는가 하면 지지대에 갈라진다는 것이야. 사실 코스닥이 단기에 급락을 한 거잖아, 그죠? 지금 뭐 이게 지수가 이러니 종목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지금 시점에서도 막 매도를 해서 어디로 가요? 레버리지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에서 실패해서 선물로 가고 선물 실패해서 옵션 간다고. 옵션 가면 인생 끝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 팔고 돈 날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 제가 정근사에 있을 때도, 그죠? 어떻게, 그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의 말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셀트도 못 가고 바보처럼 했어도 실적과 성장이 되는 주식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뭡니까? 주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실적과 성장이 없는 주식에 내가 작전주에 들어갔어. 작전주에 들어갔는데, 이거 앞으로 뭐, 이거 성공하면 뭐, 실적도 맨날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저점을 조금 만들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좀 장단해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또 이란이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공격을 또 하게 되면 한번 휘청거리긴 하겠죠. 또 미국은 뭐 이틀 동안에 이제 공격은 끝냈다. 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좀 모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셀트로 다시 한번 와서 코스피 지수 한번 코스피. 자, 코스피도 이게 뭐 바닥을 확실히 완전히 만들었다 볼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보면은 결국은 5월달 저점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7,000포인트 초반. 여기도 무너진다? 그럼 그때는 코스피도 어디? 그 다음에 저항대가, 지지대가 어디가 되겠어요? 한 6,300 되겠죠. 그 6,300이 어딥니까? 작년 2월, 3월달 고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매듭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 올라갈 때도 이 매듭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저항을 이제 받는 그런 부분. 자, 셀트가 어쨌든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턱걸이 20일 턱걸이를 하긴 했어, 그죠? 근데 최근에 뭐 시장에 고점들이 주가는 내리든 셀트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오른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20일을 약간 턱걸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은 어쨌든 금요일이긴 하지만 기필코도 내일은 올려야 돼. 근데 최근에 저는 그래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셀트리온이 지금 뭡니까?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레벨런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이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뭐 몇십 조를 팔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 다음에 후유증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이걸 뭐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뭐 다음에 하지요. 정부에서 압력을 넣거나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야.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조금 보여주는 모습. 뭐 다른 또 쪽에서는 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줄일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없는데, 그런 또 펀드들은 매수할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실적이 올해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년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메타가 뭡니까, 그죠? 메타의 악재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 그죠? 데이터 센터를 뭐 당장 임대를 해주겠다, 뭐. 근데 오늘 어저께 메타가 캐나다에다가, 그죠?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 AI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그냥 상투다, 이렇게. 모아스탠디는 뭐냐? 항상 깨지는 거래요. 골드만이든 뭐가이든 유가 200달러 갑니다. 간 적이 있었어요? 없잖아, 그 자식들. 응?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비록 좀 밀리긴 했으나, 시장도 뭐 당장에 좋지는 못했어. 그죠? 오늘도 다행히 이제 하이닉스가 올렸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러니까 코스닥에 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의 주도주 산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반도체와 바이오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뭐, 반도체는 계속적인, 그죠?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바이오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 부분의 바이오의 중심이 이제 셀트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 부분으로. 수급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쭉 한번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 잠깐, 뭐, 시간 없으니까 미국 시장 그냥 통과할게요. 미국 시장은 여기 엔비디아가 강했죠. 그죠? 반도체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제, 어제는 제가 막 여러분들 그 방송할 때, 급락을 했었잖아. 삼성전자도 막, 급락을 하고, 하이닉스 급락을 하고, 막 종목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침부터 다 떠서 나오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또 지금 오늘은 막 또 올라가니까 막 따라잡고 싶은가요? 어제 파신 분들은 그죠? 또 어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여러분들 말릴 일은 없는 거지만은, 그죠? 개인들과 같이 움직이면 수익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지금 시장 불안하고, 지수가 뭐 바닥을 뭐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앞으로 시장이 뭐 끝났니, 어쩌니. 근데 아무튼 외국인들은 오늘도 4천억, 어제도 오늘 이틀 연속 매수야.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은 매수. 1조 8천억이죠. 누가?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투신도 오늘 또 크게 좀 매수를 했거든요. 투신도. 요즘 투신이 보면 뭐 매도할 때는 1조 5천억. 그죠? 아무래도 이제 투신 쪽은 이쪽 연기금, 국민연금에 이제, 그죠? 리밸런싱에 조금, 그럼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불시장이니까, 자. 오늘 아무튼, 셀트리도 장막판을 많이 땡겼어. 다행히. 그죠? 그게 이제,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막판에 연기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이제, 이쪽 뭐,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검토에서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막판에 이제 참여가 지금 한번 툭 누르긴 했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한익산도전기 이쪽은 좀 올랐지만은 뭐 여타 자동차라든지 조선, 뭐 또 정권 이런 쪽은 또 바이오 다 내렸어, 그죠? 시장이 뭐 체감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뭐 좀 8%, 유진테크 8, 주성엔지닝 11%, 그죠? 뭐 하나도 좀 6%. 심택, PCB 쪽. 로봇도 조금 오르겠죠. 로봇 취직 한 4%, SPG가 모처럼 한 8%. 그리고 뭐 오늘 뭐 2차 전지 쪽도 뭐, 그죠? 오늘 은행들도 좀 내리고. 그래서 시장의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그래도 시장을 좀 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쉘터를 보면, 자, 요거부터. 먼저 오늘 쉘터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이제, 아무튼, 골드만이 매도, 또, JP,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아무튼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금원머리 창고 부분에 JP와 신한이, 그죠? 매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56,000주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은 오늘도 7만, 그러니까 요즘 뭐 개인들은 계속 팔아냅니다. 팔아서 어디로? 레버리지 쪽으로 막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죠? 그분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마세요. 집을 떠났으면 거기서 사세요, 이제. 거기서 승부를 봐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그래서 옆에 주위에 떠나신 분들은, 돌아오지 말고, 그 레버리지 쪽에 계신다고 하면 거기서 사시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매매를 막 해야 되니까, 증권사가 참, 그쪽은 막지도 않아, 그죠? 증권사가, 그죠? 왜? 뭐, 지금, 거래대금의 83%가 거기인데, 그걸 하면 증권사 먹고 살겠어요. 자, 오늘 기관들이 오늘도 14만 9천 주, 여러분. 자, 금토가 막판에 좀 들어온 거예요. 8만 9천 주죠. 보험 매수, 투신. 3호는 이제 약간 매도를 했죠. 근데 연기금이 오전 내내 팔다가 장 막판에 연기금이 산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기타 법인애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게 참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자식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누르려고 하는 의중을 가진 주체 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튼 검은머리 오늘 열심히 눌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명 성격의 회자들이 좀 누르는 그런 오늘 차명. 그러면서 뭐 계속 팔는 개인들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6월 달에는 보면은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잖아요. 6월 달에. 그죠? 당연히 이제 이쪽 그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고 일부 기관들이 좀 매도를 감망한. 근데 6월 달 전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57만 주 매수했어요. 주가 뭐 좋지도 않고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140만 주 팔았죠. 기관들도 41만 주 팔았어요. 금투는 감망. 이거 뭐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투 부분에서 셀트는 누가 꼬봉창구 대신. 근데 투신도 37만 주, 3호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도 6월 달에 계속 많이 팔았었어요. 6월 뭐 거의 30만 주까지 팔았었잖아요. 6월 중순까지. 6월 말에부터 이제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6월 말부터.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개인 물량과 기관 물량을 누가? 어쨌든 우리 사주와 자사주와 홀딩스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120만 주. 자, 그러면 6월 달은 그러면 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 회사하고, 그죠? 7월 달부터는 볼까요?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7월 달은 개인들이 벌써 보세요. 6월 달에 개인들이 143만 주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7월 달에 지금 이제 뭐 결국 7월 오늘 9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개인들이 90만 주 팔았죠. 그러면 7월 달에 개인들 잘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 300만 주 팔 것 같은데요. 응?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못 참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셀트는 13년 동안 공매도와의 전쟁이었죠. 공매도가 꽉 쥐고 있었잖아요. 공매도 이제 끝났어요. 공매도 끝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 보상해줬죠. 상반기에. 상반기 외국인 제가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누가? 국내 기관 놈들이. 왜? 그동안 많이 이용해 먹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이제 상반기에 900만 주 쇼커보다 했잖아. 600만 주. 그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누가?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또 누가? 기관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 하반기 정도에서부터 연기금이 지금 30만 주죠. 기관들이 80만 주 매수해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검은머리가 지금 10초 버티고 있는 거잖아. 검은머리 애들이. 같은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금 90만 주. 개인 물량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기관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셀트의 대세는 누가 만든다? 기관이 만든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매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공매도 4만 5천 주. 이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의미 없어, 이제. 누리 잔고 없으니까. 자, 오늘 뭐야? 검은머리, JP 모건, 신한, 삼성. 이놈들이 오늘 누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그럼 누가 다 가져왔어, 오늘도? CL. CL 요거는 공매도가 어제도 샀죠. 연관 없는 창고예요. 마지막에 또 누가 골드만이 싹 걷었죠. 오늘 골드만이 팔다가 걷은 거거든요. 대신, 이건 뭐, 검투 창고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처음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됐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쪽은 좀 팔았더라고 보니까. 하이닉스는, 그죠? 자, 미래에셋, 두산
쌍끌이. 한미반도체, 쌍끌이. 그죠? 리아켐.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은, 기관들 부분 애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기관들이. 그죠? 오늘 리아켐은 기관이 17원에 파니까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외운이. 그러니까, 코스닥에 뭐 반도체 소부장이든, 2차 전지든, 또 바이오든, 바이오든, 코스닥의 종목들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 로보티즈도 이제 오늘 올랐잖아요. 기관이 그동안 계속 팔다가 기관이 샀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어쨌든 뭐 코스닥에 낙폭이 심했으니까, 배바닥 만들었으니까, 그쪽도 여러분들 너무 또 막,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또 이쪽에, 레버리지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주도주는 그만큼 또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했나, 이제?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 날은 또 쉘터가 꼭 어떻게 해야 돼? 올라야 됩니다. 양봉을 만들어야 돼. 이슈 지켜야 돼요. 자, 선영과 지주 쉘터리움 화이팅입니다.